이 페이지 2번 분자간 힘과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 비활성 기체는 원자 분호가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 그렇죠? 분자량이 크다 보니까 분산력이 커서 분자 간의 결합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다. 1번 맞고요. 암모니아는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수소결합, 쌍극자 간의 결합, 그리고 분산력까지 다 작용을 할 거야. 그래서 2번 내용이 틀린 거고, 아르곤과 염소는 각각 분자 사이에 분산력만 작용한다. 둘 다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만 작용하는 거 맞고, 4번 사이마탄소의 끓는 점이 메테인보다 높은 까닭은 분자량이 사이마탄소가 메테인보다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4번 맞고, 염화수소의 끓는 점이 분자량이 비슷한 산소보다 높은 까닭은 그쵸.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분산력도 작용하지만 쌍극자 간의 결합력도 작용한다고. 근데 산소 분자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쌍극자 간의 결합은 작용하지 못하고 분산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5번 내용도 맞아. 그래서 정답은 2번. 52에 3번. 1기압에서 3가지 탄화수소에 대한 자료인데 노말 부테인에서 네온 펜테인까지 주어져 있지. 그러면 노말 펜테인하고 이제 네오 펜테인 같은 경우는 분자량은 같은데 구조식이 달라. 그래서 노말 펜테인의 이 분자의 표면적이 네온 펜타인보다 더 커서 분산력이 노말 펜테인이 네오 펜테인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펜테인의 종류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나타내 볼게. 탄소의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탄소의 수소가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장 단순한 형태, 노말하다고 표현하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노말 펜테인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탄소에 탄소 하나가 가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얘를 아이소펜테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네오펜테인은 탄소가 이렇게 가지가 중심 탄소에 4개가 달려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네오펜테인이라고 표현한다고. 분자량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구조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구조 이성교체라고 하고, 얘가 표면적이 가장 넓어.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제 이런 순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노멀 펜테인이 끓는 점이 가장 높고, 펜테인 중에,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소펜테인, 그리고 세 번째가 네오펜테인,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산력이라는 거는 분자량이 크면 당연히 이제 크겠지. 근데 분자량이 큰데 분산력이 큰 이유가, 분산력이라는 거는 분자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만큼 전자의 구름 분포가 크게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얘네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편극 현상이 크게 일어나서 그만큼 더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순간 쌍극자를 크게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분산력은 분자량에 따라 크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분자의 표면적의 분산력은 비례를 한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기억, 분자량이 같으면 분산력이 같다? 아니죠. 지금 노멀하고 네오하고 끓는 점이 다르니까 분산력이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거고, 분산력은 노멀 펜테인이 가장 크다. 그쵸? 끓는 점이 가장 크니까. 그 다음에 분자의 표면적은 노멀 펜테인이 네오 펜테인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돼. 페이지에 4번. 1기압화에서 4가지 화합물의 분자량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기로 바로 넘어가면 가가 나보다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수소결합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기에서 주어져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탄소 화합물 중에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탄소 화합물은 OH라는 작용기나 COOH라는 작용기, 그리고 NH2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화합물들이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해. 수소 결합의 정의와 빗대서 OH기, COH기, NH2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가는 OH기라는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탄소 화합물의 작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분자량이 나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높은 이유가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분산력은 분자량, 뭐 분자의 표면적이 비례할 텐데 다가 나보다 끓는 점이 높지. 그러면 다가 나보다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니은도 맞아. 디귿 볼게. 쌍극자 간의 힘이라는 거는 극성 분자일 때 작용하는데 라는 무극성 분자야. 그래서 라 같은 경우는 쌍극자 간의 힘이 작용할 수가 없고요. 나는 극성이기 때문에 쌍극자 간의 힘이 작용하지만 라가 나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쌍극자 간의 힘 때문이 아니라 분자량이 커. 즉 분산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디귿은 문장 자체가 잘못됐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5번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래. H2O 얘는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H3Cl 얘는 쌍극자 간의 힘하고 분산력. 아이오딘은 얘는 이제 분산력만 작용을 해. 근데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엄청 크지. 254. 그리고 끓는 점은 어이구 또 엄청 크네. 그래서 아이오딘이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물이나 혹은 쌍극자 간의 결합을 갖고 있는 CH3Cl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분산력이 매우 커서 그래. 분자량이 매우 커서. 그래서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는다? 아니, 아이오딘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가장 큰 물질은 수소 결합을 하는 H2다. 아니,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누구? 아이오딘이 가장 결합력이 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아이오딘의 끓는 점이 CH3Cl보다 높은 것은 분산력 때문이다. 그래, 그래서 정답은 2번. 53의 6번. 그림은 분자 ABD의 분자량과 분자를 구성하는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F2CL2, HCl, HBr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F2하고 CL2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동해 이원자이기 때문에. 근데 분자량은 CL2가 더 크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HCl과 HBr 중에 당연히 누가? HBr이 분자량이 HCl보다 클 거야. 근데 여기서 A하고 B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D는 묵성 분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쌍극자 간이 작용하는 힘은 극성 분자인 HCl하고 HBr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틀렸고, 그리고 수소결합을 하는 거는 이 중에 수소결합하는 분자는 없어.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끓는 점은 D가 C보다 크다. 분자량이 크니까 분산력이 클 때고요. 그래서 끓는 점이 D가 높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을 각각 나타냈는데 하나는 C2H6 분산력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C2H5OH 수소결합, 쌍극자, 분산력 셋 다 작용하고 CH3Cl은 쌍극자와 분산력 두 가지 힘이 작용할 거야.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라고 했는데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는 C2H5OH가 될 테고요. 그래서 Z. 그리고 가장 끓는 점이 낮은 애는 분자량도 작고 그리고 분산력만 작용하는 C2H6가 될 거야. 보기로 가면 X는 분자 사이에 쌍극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쵸? 분산력만 작용하죠. 묵성 분자. Z는 CH3Cl이다. Z는 C2H5OH죠.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얘는 틀렸고. 디귿.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하는 건 셋 다 다작용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 지금 7번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해. 그럼 탄화수소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를 기본 골격으로 이제 거기에 뭐 작용기가 결합된 애들도 있고 또 다른 원소가 치환되는 그런 이제 물질도 있고 또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그 작용기 중에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작용기들이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OH 이건 알코올의 작용기, COH는 뭐 대표적인 게 아세트산, 그러니까 아세트산의 작용기, 그리고
NH2는 이제 암모니아의 이제 아미노기라는 작용기인데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작용기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작용기 중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카르보닐기, 케토닌,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에서 알데하이드, 그리고 뭐 에테르, 에스테르, 요 정도가 있을 텐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성을 띠는 작용기긴 하지만 수소 결합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기억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야. 53의 8번 할로젠, 그다음에 할로젠의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을 주기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했어. 할로젠은 일단은 무극성 분자고요. 그래서 지금 할로젠이 주기에 따라서 끓는 점이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A2는 F2, 그 다음에 B2는 Cl2, 그리고 C2는 Br2, D2는 I2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위로 갈수록 분자량이 크고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 그 다음 그럼 HA는 HCl, 그리고 HF구나. HF, 그리고 HB는 HCl. 그래서 HF, HCl, HBr, HI가 될 텐데 분자량이 HF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HF는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기억 HA 즉 HCl가 HD, HI보다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수소 결합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HF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형성해. 그래서 수소 HF와 HF 두 개의 분자가 두 개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한 분자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합체다라고 해. 이합체의 또 대표적인 예가 또 뭐가 있냐면 아세트산이 있는데 아세트산도 또 얘네가 서로가 두 개의 수소 결합을 서로가 마주보고 결합함에 따라서 또 얘네들도 꼭 한 분자가 두 분자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할 때 분자량이 2배로 측정이 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합체다. 니은 볼게요. B2, 이제 B2는 Cl2죠. 그리고 Cl2가 HCl보다 끓는 점이 높은 것은 그래요. 분자량이 크고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은 거야. 그래서 니은도 맞아.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디귿 볼게. HD, 그러면 HD는 HI, HC, 그러면 HC는 HBr. 보다 끓는 점이 높은 까닭은 쌍극자의 힘 때문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역시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분자량이 HD의 분자량이 HC보다 커서 분산력이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 1번 그림은 물과 얼음의 구조를 물 분자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물 분자 사이의 분자 간의 결합인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제 B는 물 분자 내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 사이의 원자 간의 결합, 공유결합. 그러면 결합력의 세기는 당연히 원자 간의 결합인 공유결합이 분자 간의 결합인 수소결합보다 강하죠. 분자 간의 결합 중에 수소결합이 강하다고 해도 원자 간의 결합보다는 강하지 못해. 그래서 B가 A보다 강하다. 기억 맞고. 얼음이 녹을 때 얼음은 물 분자당 수소결합수가 4개. 근데 이제 녹을 때는 수소결합수가 줄어든다고 했어. 그래서 얼음이 녹을 때 A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물이 다른 액체보다 표면 장력이 큰 거는 분자 사이의 결합력인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66페이지 3번. 그림은 일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1g의 부피, 그러니까 물의 질량은 1g인데 거기에 따른 온도에 따른 부피 값을 나타낸 거야.
지금 물은 4도일 때가 부피가 가장 작고, 그리고 이제 이때가 0도짜리 물, 그리고 이때가 0도짜리 얼음. 그러면 0도에서 물의 상태 변화가 변하죠. 그렇죠? 0도에서 물이 얼음으로 혹은 얼음이 물로 상태가 변하고, 4도일 때 부피가 가장 작으니까 밀도는 가장 크다. 맞는 이야기고, A 구간에서의 부피 변화는 수소기압과 관련이 있지. 그래서 물 분자가 수소기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0도짜리 물에서 0도짜리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증가하고 그리고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수소기압과 관련이 있는 거 맞고요. 4번, 물 분자 사이 평균 거리는 4도에서가 가장 멀다. 부피가 가장 4도일 때가 작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 평균 거리는 가장 가깝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 5번, 얼음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사이의 빈 공간이 커진다. 얼음의 경우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하네. 그러면 밀도는 작아지는 거고 분자 사이 빈 공간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 물 분자의 수소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만을 고르셔야겠는데, 기억,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까닭은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이고, 이거 역시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니은, 플립에 맺힌 이슬방울의 모양이 동그랗다. 플립에 맺힌 이슬방울의 모양이 둥근 까닭은 물의 표면 정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역시 수소결합. 디귿, 내륙지방의 일교차가 해안지방보다 크다. 이거는 해양지방의 경우 물의 비열 혹은 연육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수소결합.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올라온다. 이거는 모세관 현상. 역시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것도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지. 그래서 이제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다면 이제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큰 거, 그리고 다른 액체에 비해 연육량이나 비열, 그리고 표면 경력이 크고, 그리고 또 다른 분자보다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기역에서 리을까지 다 맞는 이야기가 돼. 25도 1기압에서 수은을 채운 유리관을 수조에 거꾸로 세우고 액체 A, B에 각각 주입한 후, 그러니까 이 수은의 기둥이 760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대기압이 760이니까 수은주는 760만큼 기둥이 올라갈 거라고.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A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A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진공 상태니까 A가 수은을 뚫고 진공이 있는 부분까지 올라와가지고 확 끌어버린다고. 다 증발이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 안에는 A 기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B도 역시 마찬가지로 B 액체를 딱 집어넣으니까 이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B가 이 수은 위로 올라오자마자 진공이랑 확 다 끌어버린다고. 다 증발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진공이 아니라 B 기체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뭐 당연히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서로가 높이가 같기 때문에 기압이 외부 기압인 1기압으로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기압이 1기압인데 이 1기압은 수은주의 높이 735에다가 이 진공 안에 있는 이제 뭐 여기 진공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공은 아니겠지. A 기체의 압력을 더해준 게 1기압이 된다고. 그럼 1기압은 760이 되는 거고 수은의 높이가 735니까 A 기체의 진기 압력은 얼마가 되냐면 25가 돼야 돼. 그래서 A 기체의 진기 압력은 735가 아니라 25mm Hg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B 기체도 마찬가지야.
이 지점 대기압이야. 그럼 여기도 대기압과 압력이 똑같아야 돼. 760으로 똑같아야 돼. 근데 이 지점은 수은이 215를 눌러주고 있고 기체 B가 눌러주고 있다고. 그러면 215에다가 기체 B의 압력을 더한 값이 760이 된다. 그러면 기체 B의 압력은 얼마가 되냐면 760에다가 215를 빼주면 545 미리미리 HG가 돼야 돼. 그래서 기억 A의 증기 압력은 735가 아니라 2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증기 압력이 B가 더 컸잖아. 그러니까 분자간 힘은 B가 약하다는 얘기죠. 분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증기 압력이 크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고, 이번에는 온도를 아까 25도였는데 50도로 온도를 올렸어. 그럼 온도를 올리면 증기 압력은 더 커져야 된다고. 그러면 B 기체의 증기 압력이 지금은 545였는데 더 커질 거야. 더 커져. 그러면 얘가 이제 54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600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600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쵸? 그래서 B에서의 증기압력은 545보다 크겠지. 지금 25도일 때 545였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면 증기압력이 더 커지는 거고, 대신 이제 수은주의 높이는 현재 215mm Hg지만 수은주의 높이는 더 작아질 거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돼. 1번은 그림은 25도 진공 상태의 두 플라스크의, 그러니까 여기도 진공이고 지금 여기도 진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액체 X하고 Y를 넣었어. 그러면 이제 진공이 안 되겠지? 왜냐면 액체 A도 증발될 거고 액체 Y도 증발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체 X가 있는 거고, 이 안에는 기체 X가 들어있는 거고, 이제 여기 안에는 기체 Y가 들어있을 거라고.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를 지금 이룬 상태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얘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럼 이쪽의 압력은 지금 760기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지점과 요 지점은 기압이 같아야 되겠지. 위치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의 압력이 760 대기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지점은 수은주의 높이 H2뿐만 아니라 기체 Y의 증기 압력도 작용하겠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수은주의 높이 H2에다가 기체 Y의 증기 압력, 그게 760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점하고 이 지점은 어때? 똑같죠? 그러면 이 지점은 액체 Y가 기체가 됐고, 기체 Y가 얘를 증기압력에서 눌러줄 거라고. 그럼 왼쪽 지점은 수은주의 높이 H1의 압력과 기체 X의 증기압력으로 눌러줘야 돼. 그러면 이 식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보면, 기체 Y 압력은, Y로 할게. 기체 Y 압력은 H1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HY는 요 식으로부터 760 마이너스 H2의 수은주의 높이 차와 같다. 그러면 딱 비교했을 때 기체 X하고 기체 Y 중에 누가 더 증기압력이 크냐면 기체 Y가 기체 X보다 H1만큼 증기압력이 크다고. 그러면 증기압력이 Y가 X보다 크니까 증기압력은 분자간 인력은 누가 크겠어? 인력은 X가 더 큰 거죠. 인력은. 그래서 분자간 인력은 X가 Y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액체 증발 속도는 증기 압력이 큰 애가 크겠죠. 그래서 Y가 크겠네요. 얘는 틀렸고. 그럼 25도에서 X의 증기 압력을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그럼 X의 증기 압력은 다시 한번 씁시다. 기체 X의 증기 압력은 Y의 증기 압력
빼기 수은제 높이 H1. 그리고 Y의 증기압력이 760 마이너스 H1이었잖아. 그러면 760 마이너스 H1 빼기 H2가 되겠네. 그래서 760 디귿도 맞아. 답은 4번이 돼야 돼. 68번에 12번 몇 가지 액체의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냈는데 20도에서 증기 압력은 에틸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20도에서 선을 하나 긋고 그러면 에틸가 가장 증기 압력이 크고 그 다음에 에탄올, 물, 아세트산이 되겠지. 그러면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거는 분자간의 인력이 작다,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일단 맞았고요. 니은은 분자간의 힘은 증기 압력이 작은 물이 에탄올보다 커야 돼. 그래서 니은 틀렸고, 기준 끓는 점은 아세트산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기준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 1기압, 즉 760mm 수은일 때의 끓는 점을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760기압일 때 기준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게 아세트산, 물, 에탄올, 에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은 아세트산이 가장 높다. 그래서 기억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 18에 14번 그림은 결정성 고체 A, B, C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 중에 하나다. A, B, C 중에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 그래서 이쪽으로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이 가는 거고, 그리고 아니오로는 그럼 이쪽으로는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이 C로 가겠네. 녹는 점이 가장 높은가? 일반적으로 녹는 점은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 분자 결정. 그래서 공유 결정이 녹는 점이 가장 높고, 그럼 이제 B는 분자 결정.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속하냐면 공유 결정. 그래서 기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 A와 B를 구성하는 입자는 분자다. 아니, B는 분자 맞는데 A는 원자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결정, 다른 말로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은 같은 결합이긴 하지만 구성 입자, 다른 말로 이제 단위 입자가 공유 결정은 원자, 분자 결정은 분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C에 해당하는 결정은 녹는 점이 낮다. C에 해당하는 결정은 녹는 점이 낮다. C의 뭐라고 할까?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도 녹는 점이 높아. 이제 분자 결정보다 높고 공유 결정보다는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C에 해당하는 이온 결정이나 금속 결정이나 다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68에 17번. 그러면 세 가지 결정 구조의 단위 세포를 나타냈는데 가가 단순 입방 구조, 단순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나가 채심, 그 다음에 다가 면심. 가나 다에 우리가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한 가장 가까운 입자 수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우선 단순 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단위 세포가 포함된 입자 수를 계산할 때는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있는 입자의 수가 8분의 1 입자라고 했다고. 8분의 1 입자. 그러면 8분의 1 입자가 8개가 있으니까 단순 입방 구조는 단위세포 안에 포함된 입자 수가 1개, 1입자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1입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단순 입방 구조의 중심에 입자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꼭지점 8개에 8분의 1 입자 곱하기 8에다가 채심의 1개. 그래서 채심은 단위세포 안에 2개의 입자가 놓여 있는 거고, 다 면심 입방 같은 경우는 꼭지점에 8분의 1 입자가 8개, 그리고 면이 6개인데 한 면당 면심의 입자 수가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6,
그래서 1 더하기 3. 그래서 면심은 입자가 4개. 그래서 4입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러면 가는 단순 입방 구조다. 맞고요. 나에서 단위 세포에 포함된 입자 수는 2다. 맞고 단위 세포에 포함된 입자 수가 단은 4, 간은 1. 그러면 2배가 아니라 4배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68에 18번. 나트륨은 보는 것처럼 꼭지점에 나트륨과 최심, 중심에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가는 최심 입방 구조가 돼. 최심 입방 구조. 근데 염화나트륨은 좀 특이하게 생겼지. 우리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둘 다 면심 입방 구조인데 두 종류의 입자가 면심 입방 구조로 어긋나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나에서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이온 수와 염소의 이온 수, 즉 입자 수를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야. 한번 봐봐. 나트륨 한번 볼게. 나트륨 같은 경우는 모서리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고 중심에 하나가 있지. 그러면 모서리에 있는 입자는 4분의 1 입자가 돼.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모서리에 4분의 1 입자가 12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심, 최심에 몇 개? 1개.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총 4입자가 있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이온도 한번 볼게. 염소는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있고 꼭지점에 8개. 그러니까 8분의 1 입자가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면심은 2분의 1 입자죠. 면심에 몇 개? 6개. 그러면 입자 수가 몇 개? 4개. 4입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단위세포 안에 4입자와 염소이온 4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기억, 가는 면심 입방 구조, 아니 최심 입방 구조가 됐으니까 틀린 거고. 니은 나트륨과 가장 인접한 염소는 8개라고 했는데 정육면체 중심의 입자 1개가 자리 잡은 최심 입방의 형태를 가는 나타나지.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이웃한 입자 수가 8개가 될 거야. 8개.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하나 기준에 놓고 그러니까 이 나트륨을 보는 거야. 이 나트륨을 기준으로 놓고 얘네들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해서 총 6개, 총 6개의 입자가 이웃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트륨과 가장 인접한 염소는 몇 개다? 6개다라고 해야 돼. 그 다음 디귿 가와 나에서 단위세포에 포함된 나트륨 원자 가는 2입자. 나트륨은 이온은 4입자. 그래서 1대 2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1기압에서 물의 온도에 따른 밀도, 나는 부피 같고 온도에 따른 물방울의 아크릴판 위에 떠 있을 때 둥근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는 이 분자 사이의 결합력, 응집력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기억일 때가 가장 분자 사이 인력이 지금 4도, 7도, 10도 비교했을 때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액체 상태일 때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내려가. 4도 때 피크쪽 내려가. 수소 결합력이 그죠. 가장 클 거라고. 그래서 0도짜리 물이 가장 수소 결합이 크잖아. 네. 즉 응집력이 가장 크다고. 그러면 평균 수소 결합수는 A는 분자당 4개 최대. B는 뭐 이제 4개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A수가 B보다 당연히 많고요. 네. 나에서 물방울의 질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피가 같고라고 했잖아. 부피 같고. 네. 그러면 지금 얘 지금 밀도 나와 있지. 네.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네. 그럼 부피는 일정 같대. 그럼 일정 밀도는 질량도-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이 밀도가 어때? 크잖아. 커야 되네. 그러면 질량은 기억이 커, 니은이 커. 아, 반대구나. 그치, 기억이 커야지. 그쵸? 아,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 장력이 큰 게 아니라 온도가 낮을수록 표면 네, 장력이 가장 이거는- 크죠. 네. 그래서 0도짜리 물이 가장 표면 장력이 크다. 0도짜리 물이 가장 큰 거야. 일단은 보기부터 보면 A의 끓는 점이 B보다 높은 것은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 네. 탄소 화합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OH, 그다음에 COH, 네. 그 NH2의 작용기를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탄소 화합물은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CHO나 이제 CO, 이러한 작용기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극성을 띠는데 수소 결합을 못해.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극성 작용기다. 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네. 그리고 이제 A하고 C를 비교하면 A는 OH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탄소화물이 되는 거지. 네. C는 대칭적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극성은 띄어. 네. 분자량은 C가 A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A, C가 서로가 어때? 같지? 같죠. 그러면 A는 분명히 분산력은 누가 클 거냐면 C가 더 클 거야. 네. 분산력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A는 분산력이 C보다 작지만 수소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A하고 C가 서로가 끓는 점이 같은 거라고. 네. 분자 간의 인력이 서로가 이제 같다라고 봐도 돼. 네. 그러면 B하고 C를 비교할게. B하고 C는 둘 다 그냥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이지. 네. 그러면 이럴 경우 얘네는 분산력 같다고 설명을 해야 돼. C가 B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C가 B보다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네. A하고 B를 볼까? 얘는 분산력은 누가 더 커? 분자량이 큰 B가 더 크겠지. 만드는 얘는 수소 결합이 근데 A가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A가 B보다 뭐가? 수소 결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기억, A의 끓는 점이 B보다 높은 것은 분산력이 크기 때문이다? 아니지. 수소 결합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네. 분산력의 크기만을 비교하면 분산력은 누가 더 크다? 이거 B가 가장, 그러니까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A가 분산력이 가장 낮아야 돼.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니은, H가 가장 큰 액체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증기압력이 크다는 얘기잖아. 크죠.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때? 분자 사이 인력이 작다는 얘기잖아. 네. 그만큼 끓는 점이 낮다는 맞죠. 얘기죠. 그러니까 H가 가장 큰 액체는 맞네.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봅시다. 78도에서라고 했죠. 78도. 네. 78도가 얘네가 뭐야? 둘 다 끓는 점이지. 네. 끓는 점이면 끓는 점에 대한 증기압력은 외부 압력과 같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대기압에서의 만약에 이제 끓는 점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 증기압력은 대기압과 같다고. 그러니까 HA하고 HC는 둘 다 760으로 같아야지. 센티미터 따지면 76cm로 같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돼야 돼.